여수시가 고품질 돌산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토양 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가 모여 해당 아파트에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하남시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고 여러 기관에서 따로 관리하던 CCTV를 한 곳에서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의 클래식과 연극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SK 아트리움이 개관했습니다. 포항시에 통합된 영일군 출범 100주년을 기념하고 포항문화 통수를 축하하기 위해 포항문화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가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각 시군을 돌며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이번 주 꽃샘추위만 지나면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날이 따뜻해지고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활발해지면 아무리 숙면을 취해도 나른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춘곤증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춘곤증을 이길 수 있는 명약으로 땅의 기운을 머금은 봄나물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비타민C가 풍부한 돌나물이나 머리를 맑게 하는 두릅, 피로회복에 좋은 원추리와 같은 봄나물들로 겨우내 모자랐던 우리 몸의 영양분을 채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전라도부터 시작합니다. 전남 여수시가 지역 특산품인 돌산갓의 명품화를 위해 친환경 토양 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돌산갓을 재배하고 있는 토양을 전수조사해 토양 성분을 분석하고 해당 토양에 맞는 비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조성과 명품 돌산갓 생산을 위해 지역 내 300헥타르의 돌산갓 재배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유기질 토양 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억 7,500만 원을 들여 돌산갓 재배 천여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 토양을 헥타르당 3톤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수시의 마케팅 전략이 놀랍습니다.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숙박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숙박 관광의 경우 20명 이상의 내국인이 하룻밤을 체류하면 8,000원, 이틀밤까지 머물면 15,000원을 지원하고 5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체류할 경우 12,000원에서 2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관광지 2곳 이상을 관람하고 지역 음식점을 2차례 이상 이용해야 하며 여행업체는 여행 7일 전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와 여행 일정표를 우리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화물차 휴게소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256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화물 운수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과 물류산업 거점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여수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주삼동 여수국가산단 입구에 총 면적 46,863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6,298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주차장 396명과 주유소, 충전소, 정비소, 세차장, 편의동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지난 2012년 10월 착공, 올해 1월 24일 준공돼 화물 운송과 관련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990년대 불었던 신도시 건설 열풍에 참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됐었는데요. 20년이 넘은 만큼 노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노후 아파트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 토론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서울대 최재필 교수를 좌장으로 한 가운데 5명의 전문가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질문과 제안을 받는 시간도 마련돼 아파트 리모델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최대 3개층까지 허용돼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시에 15년이 경과한 리모델링 대상 주택은 모두 79개 단지 5만 5천여 세대로 그중 70%에 가까운 54개 단지 4만 2천여 세대가 중동 신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과를 신설해 지난해 말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기금 설치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리모델링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고 돈 들어갈 곳이 많죠. 특히 40만 원대에 육박하는 교복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산시는 학부모님들의 이런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바자회를 열었는데요. 특히 수익금 전액은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으로 지원됐습니다. 이번 교복 나눔 바자회는 오산의자 20일 실천협의회를 비롯해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의 유관기관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교복을 수거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랑나눔 장터였는데요. 교복 나눔 장터가 열린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강당 안에는 천여 벌의 교복이 해당 학교별 팻말 앞에 전시됐습니다. 아침부터 몰려드는 학생과 학부형의 열기는 최신 브랜드의 신상품만 구입할 것이라는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40만 원대의 비싼 교복보다 재킷 3,000원, 바지와 치마 2,000원 등 저렴한 가격의 교복 구입은 가정경제를 보태고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과 재활용 운동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뒀는데요. 한편 오산의자 21 실천협의회는 지난해에도 일선학교의 협조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교복 판매 수익금 420만 원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했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마다 범죄 예방과 교통관제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하남시도 지난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별로 관리해오던 방범과 재난, 교통관제 등 302개소, 731대의 CCTV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조진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남시는 19일 버스 환승 공영차고지 3층에서 하남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강도, 성폭력, 어린이 유괴 등의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하남경찰서 112 상황실과 하남소방서 상황실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영상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져 있는 어린이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발견해 큰 사고를 막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남시는 저화질 CCTV가 차량 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 식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11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저화질 CCTV를 200만 화소급의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이후 5월 말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중심 상업지에 설치된 저화질 CCTV 50여 대 역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남시 통합관제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찰관과 전문 관제요원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남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것은 물론 안전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36만 자족도시에 걸맞은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남뉴스 조진혁입니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탄 테크노밸리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광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동탄 테크노밸리를 엮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와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 화성 동탄 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경기도가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2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경기도 동탄 2신도시에 조성 중인 동탄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국내외 유망 기업이 동탄 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치 전략과 행정 지원을 통해 LH와 함께 동탄 테크노밸리 조기 정착에 힘쓸 예정입니다. 그곳에다가 집만 지어서는 안 된다. 일자리를 같이 넣어놔야 이게 자족도시로서 융합도시로서 주민들도 편리해진다. 일자리가 있어야만 늘 아침마다 차 타고 서울까지 가는 일이 없이 동탄 주민이 동탄 오늘 조성되는 테크노밸리 첨단 산업단지 또는 동탄에 있는 일자리 안에 출퇴근하면서 바로 자기 마을에 출퇴근도 하고 생활도 하고 또 좋은 학교도 있어서 문화예술 생활도 할 수 있는 이런 자족적인 신도시로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 공장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도는 판교에서 광교, 동탄으로 이어지는 트라이앵글 첨단 산업벨트가 구축될 경우 관련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우리 기업들의 첨단 경쟁력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뉴스 김희아입니다. 수원시의 다양한 예술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원시 향토기업인 SK그룹이 기증했는데요. 정통 클래식 음악과 국악 그리고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릴 예정이어서 수원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할 전망입니다. 김희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 시민의 문화 향수 확대를 위한 전문 공연장, 수원 SK 아트리움이 개관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수원 SK 아트리움에서는 개관 기념 페스티벌을 앞두고 기자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특별 연주 공연을 시작으로 홍보 영상 상영 및 개관 기념 페스티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공연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클래식은 물론 국악, 연극,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KBS 교향악단 초청 공연, 재즈 가수 나윤선이 함께하는 시인 고은의 낭송 콘서트 등 20개 작품이 총 24회에 걸쳐 선보입니다. 북수원권에도 수원 SK 아트리움이 건립이 돼서 특히 우리 북수원권의 시민들께서 문화예술 향연을 느끼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1년 6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된 수원 SK 아트리움은 950석의 대공연장과 300석의 소공연장을 갖추고 있고 부대시설로 아이러브맘 카페와 카페테리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수원 SK 아트리움의 개관으로 북수원 시민들의 문화 참여가 더욱 편리해지면서 국내를 대표하는 문화도시 수원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자체 뉴스 김희아입니다. 포항시가 기업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도권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구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올 연말 KTX 개통으로 접근성이 한층 좋아진 점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지난달 25일 포항시는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태왕 ENC 등 대구 경북 지역 50여 개 기업과 출향 기업인, 언론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말 KTX 개통으로 인해 대구에서 포항까지 26분대의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 한잔 마실 시간이면 도착하는 포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포항운하 상업용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6개 산업단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투자 여건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유치 올인 체제를 구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차별화된 포항만의 원스톱 행정 서비스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는 2014년도를 투자 유치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포항운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포항운하 통수식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는데요. 이날 준공식은 포항에 통합돼 명칭이 사라진 영일군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통합된 포항시가 더욱 발전할 것을 기원하며 축제의 장을 즐겼습니다. 최연아 아나운서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포항운하 준공식은 영일군이 출범한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에 열려 더욱 특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흥해, 청하, 연일, 장기군이 통합돼 영일군으로 거듭났는데요. 지금은 포항시와의 통합으로 명칭은 사라졌지만 영일군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영일군 100년, 미래포항 100년을 상징하는 수상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번 준공식은 3.1절에 열려 포항운하 물길 따라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역사적인 의미도 더했는데요. 생명의 물길에 푼톤을 띄워 3.1운동을 재현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독도 플래시몹과 만세의 삼창을 함께하면서 나라사랑, 포항사랑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습니다. 같은 날 영일만의 새로운 관광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포항운하 크루즈도 정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크루즈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분 간격으로 동빈대항과 송도 해수욕장을 돌아오는 기본 코스를 운항하게 되는데 승선 요금은 대인 10,000원, 소인 8,000원입니다. 단체 예약 고객에 한해 24시까지 야간 운항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포항 시민에게는 40%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전통 민속놀이와 다문화 체험 부스, 먹거리 장터 등이 열려 그야말로 53만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일단 환경 많이 깨끗해졌고요. 여기 송도가 포항 시내에서 조금 그래도 죽은 그 마을 동네였는데 이제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관광객들도 많이 이제 유치될 것 같고 네, 그러면 포항 경제가 살지 않겠나 싶네요. 이제 일하는 곳이 세종인데 세종에서 여기까지 온 시간이라든지 누구랑 왔는지 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아깝지 않고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타셔가지고 경상도에도 그런 포항이라는 곳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고 그리고 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포항운하 사업계획이 발표됐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53만 포항 시민의 저력으로 마침내 운하는 준공이 됐고 몰려드는 관광객과 물길 따라 살아나고 있는 생태계가 이를 축복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이제 축제는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껏 포항의 찬란한 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인 겨울에도 발생하지만 요즘같이 등산객들이 늘기 시작하는 초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산불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평창군은 2015년 세계 산불 총회와 2018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산불 피해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서와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발생 현황과 동계올림픽 지구 산불관리 대책, 2015년 세계 산불총회 개최사항 설명과 유관기관 단체 간의 유기적 협조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평창군은 2015년 세계 산불총회와 2018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지나 태세를 구축해 산림 피해를 방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이성래 평창군수가 오륜기를 받아옴으로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작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륜기 도착을 환영하는 행사가 지난 2월 26일 강원도청 광장을 시작으로 28일까지 강원도 각 시군을 순회하며 열렸습니다. 정다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청 광장에 마련된 행사장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는 지난 26일 강원도청 광장에서의 대규모 범도민 화합 행사로 시작돼 홍천과 횡성, 영월을 거쳐 지난 28일 평창군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은 올림픽 대회기 인수와 관련해 군민의 올림픽 성공 개최를 재다짐하고 국민 화합과 올림픽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군청 광장에서 올림픽 대회기 환영 및 안치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화합 행사는 평창교에서 군청까지 이어지는 대회기를 환영하는 거리 퍼레이드로 시작됐습니다. 36사단의 군악대를 선두로 관내 고교생으로 구성된 기수단, 그리고 오륜기와 엠블럼기 호송단의 행진이 뒤따랐습니다. 평창군수와 평창군의회 의장은 무대 위에서 대회기를 전달받고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이어서 광장에 설치된 특설 무대 위에서 대회기 인수기념 퍼포먼스가 열리고 쑥버덩 풍물단과 강원도리 무용단의 식전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평창군 위원들이 대회기 인수 환영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담담하지만 힘있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우리 모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한 우리의 역할 또한 큽니다. 크게는 이제 지금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또 강원도 그리고 저희 평창군이 이제 그 세 개 기관이 같이 열심히 협조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장 시설도 중요하고 또 저희들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그 올림픽 패밀리들이나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쉬고 또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대적인 그런 준비들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평창에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또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의 마지막은 평창군 홍보대사 김혜영 씨의 사회로 가수 현숙, 박상철, 윙크 등의 축하 공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4년 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우리 평창군이 앞으로 약 30년 정도 그 발전이 당겨준다고 볼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평창 국민들의 자긍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서 명실상부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데 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 개최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또 새로운 그 소득 창출과 취업 확대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날 것입니다. 이제 강원도 평창은 4년 뒤 전 세계에 동행을 약속하는 초대장을 띄웠습니다. 남은 4년 동안 친환경, 선수, 경기 중심의 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햇빛700 정다정입니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들어보셨습니까? 1975년 주한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랑디가 진도로 관광을 왔다가 이 현상을 목격하고 프랑스 신문에 소개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기도 했는데요.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에 약 2.8km의 조수 간만의 차이로 수심이 낮아지고 바닷길이 드러나며 만들어집니다. 이 길은 40여 미터의 폭에 똑같은 너비로 만들어져 그 신비로움을 더하는데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전남 진도군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뽕할머니 제례를 통해 축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뽕할머니 제례와 바닷길 횃불 퍼레이드, 조도답배 노래 공연, 해상 선박 퍼레이드 등이 펼쳐집니다. 또 진도토기 빚기, 지풀공예, 진도 홍주 맛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관광 진도 사진 전시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진도 관광버스 투어와 신비의 바닷길을 건너라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가 가득한 진해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서 연인과 가족과 함께 바닷길 한가운데를 걷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가 아직 우리 생활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의 주소와 바뀐 주소 중 어느 주소를 선택해야 할지 택시를 탈 때나 택배를 붙일 때 또 우리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로명 주소의 스티커를 붙여주는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이 행사를 24일까지 실시하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함께 4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또 보다 빠른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뤄집니다. 읍, 면, 동 공무원과 통리 반장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스티커를 나눠주고요. 역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무원이 즉석에서 스티커를 인쇄해주기도 합니다. 다가올 6.4 지방선거의 신분 확인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자체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